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트레이딩 앱 위불입니다. 지난 4월에 나스닥에 딱 데뷔하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엄청나게 받았었는데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주가가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 이거 제2의 로빈후드 되는 거 아니냐 막 칭찬이 쏟아지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모여라 사업개미에서 이 복잡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위불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위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성장주일까요? 아니면 일단 피하고 봐야 할 위험한 주식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지금 위불이 처한 상황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2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46%가 늘었어요. 거의 50% 가까이 성장한 거죠. 요즘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큰다는 건 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위불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순손실, 그러니까 회사의 최종 적자가 무려 2188%나 폭증했습니다. 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2188%.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거의 50배나 빠르게 손실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두 숫자가 한 회사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위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하고도 위험해 보이는 두 얼굴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불 앱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위불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위불은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주식, 옵션, ETF, 그리고 최근에 다시 시작한 암호화폐까지 이것저것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투자 플랫폼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수수료 무료! 이걸 내세워서 사용자를 엄청나게 끌어모았죠. 보통 미국의 로빈후드랑 많이들 비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위불은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영국같이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2025년 4월에 스펙 합병이라는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그야말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불을 보는 두 개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 그러니까 황소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위불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좋을 때 불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위불의 성장 가능성에 돈을 걸고 있는 거죠. 그 근거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불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숫자 46%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2분기에만 매출이 1억 3,149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46%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장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은 오히려 매출이 줄거나 잘해야 한 자릿수 성장하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업계에서 분기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이 회사의 사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투자자들은 바로 이 성장이라는 단어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놀라운 매출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첫째, 핵심 돈벌이 수단인 거래 관련 매출이 무려 63%나 늘었어요. 이건 그냥 사용자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앱 안에서 실제로 주식이나 옵션을 아주 활발하게 사고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전 세계 사용자 수가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플랫폼 사업에서 사용자 수는 곧 미래의 돈이잖아요. 셋째, 잠시 멈췄던 암호화폐 거래를 다시 시작한 것도 큽니다. 변동성 큰 코인 시장은 거래 수수료를 벌기에 아주 좋은 시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돈 많은 유럽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신호죠. 이 네 개의 엔진이 지금 동시에 쌩쌩 돌아가면서 위불이라는 로켓을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자신감이 아주 넘칩니다. 위블의 CEO 앤서니 데니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거래 환경도 좋아지고 규제도 안정되면서 우리 회사가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여기서 거래 환경이 좋다는 건 시장이 적당히 오르락내리락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거래를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규제가 안정됐다는 건 예전에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사태 때 겪었던 것처럼 갑자기 정부가 태클 걸 위험이 줄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CEO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매년 25% 이상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딱 못 박아 말했습니다. 경영진이 직접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제시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시장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위블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투자은행 로젠블렛에서 위블 분석 보고서를 처음 내놨는데 시작부터 매수 의견을 딱 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18달러 50센트를 제시했어요. 지금 주가가 12달러 후반대니까 앞으로 한 44%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거죠. 물론 애널리스트들 말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이 기업을 다 뜯어보고 분석한 끝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건 위블을 좋게 보는 사람들 주장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폭발적인 매출 성장, 여러 개의 성장 엔진, 경영진의 자신감, 그리고 전문가의 긍정적인 평가. 이것이 바로 위블의 미래를 낙관하는 황소들의 논리인 거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동전의 양면을 항상 봐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곰 투자자들은 왜 위블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그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곰 투자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바로 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당 순손실, 우리가 EPS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 주식 한 주당 회사가 얼마를 까먹었냐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보세요. 작년 2분기에는 주당 0.55달러 손실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손실액이 주당 1.20달러로 2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아니, 회사 매출은 46%나 늘었다면서요. 근데 왜 정작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냐 이 말이죠. 성장통이라고 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주당 손실 말고 전체 손실 규모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분기에만 주주들한테 돌아간 순손실이 무려 5억 1,88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니 2분기에 번 돈이 1억 3천만 달러 정도인데 그 번 돈의 거의 4배를 손실로 기록한 거예요. 이 실적이 발표된 지난 8월 30일 월가에서는 참담한 실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고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날 위블 주가는 7% 넘게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성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성장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엄청난 손실이 전부 실제 장사를 못해서 생긴 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손실의 가장 큰 부분은 비현금성 비용이라는 회계 처리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블이 상장할 때 예전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한테 새로 주식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회계상으로는 이 나눠준 주식의 시장 가격만큼을 비용으로 기록해야만 해요. 바로 이 회계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잡히면서 장부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회사 통장에서 5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곰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장부상 비용이라도 이렇게 큰 손실은 결국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날아갔다는 신호고 무엇보다 투자자들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고요. 시장의 이런 걱정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8월 30일에 그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7.36% 급락한 뒤로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죠. 10월 들어서도 6일, 7일 연달아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하락세는요, 잠시 뒤에 자세히 다룰 아주 중요한 이벤트, 바로 락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 거세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시장이 위블의 근본적인 수익성 문제에 더해서 단기적인 주식 물량 부담까지 이중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블을 둘러싼 황소와 곰의 모든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라는 거대한 이벤트입니다. 이날의 계기로 위블의 주가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불의 단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겁니다. 락업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럭업, 말 그대로 잠근다 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회사가 새로 상장했을 때 대주주나 초기 투자자, 회사 임원들처럼 내부자들이 가진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법적으로 묶어두는 걸 말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만약 상장하자마자 초기에 싸게 주식을 잔뜩 가졌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겠죠? 이런 혼란을 막고 상장 초기에 주가를 좀 안정시키려고 만든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셈입니다. 보통 상장하고 90일에서 180일 정도로 묶어둡니다. 문제는 위불의 경우 이 락업 기간이 끝나는 10월 8일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수가 무려 4억 5,560만 주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위불 전체 주식수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 우리가 이걸 오버행 이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위불의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전망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비관적으로 보는 곰 투자자들의 시나리오. 이 사람들은 주식의 홍수가 시장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상장 전에 헐값에 주식을 산 초기 투자자들이 드디어 돈으로 바꿀 기회를 잡았는데 주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 팔고 보지 않겠냐는 거죠. 반면에 황소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부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주가가 바닥인데 지금 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를 믿고 계속 들고 있을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와, 싸다 하면서 이걸 매수 기회로 삼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논쟁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4억 5천만 주가 넘는 잠재적인 매물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과연 이걸 사려는 힘이 파는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만약 사는 힘이 더 강하다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시원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라면 주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위불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위불을 둘러싼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그리고 가장 큰 변수인 락업 해제 이슈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렇게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황소와 곰의 싸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11월에 발표될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2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첫째, 46%나 됐던 그 엄청난 매출 성장이 3분기에도 계속되는가?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2분기에 그 천문학적인 적자가 과연 줄어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적자가 확 줄었다면 2분기 손실은 그냥 회계 처리 때문에 생긴 일회성 이벤트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겠죠.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락업이 풀린 10월 8일 이후의 주가 움직임과 거래량입니다. 진짜로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거래량이 터지는데도 주가가 잘 버티는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지는지를 보면 시장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내부자 거래 공시를 확인하는 겁니다. 미국은 SEC 웹사이트에 가면 회사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CEO나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고 있는지를 보면 회사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위불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위불은 46%라는 놀라운 매출 성장, 그리고 2,400만 명이라는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가진 확실히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을 벌지 못하는 성장 모델과 락업 해제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진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주식이죠. 과연 위불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과 물량 부담이라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모두가 기대하는 차세대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앞으로 위불이 시장에 어떤 실적과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위불의 운명의 날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데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